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연회장의 어둠이 순간적으로 걷혔다. 그 빛의 파편들은 한 남자의 얼굴에 집중되었다. 그는 일본 최고의 견종 훈련사 타나카 켄지 선생이었다. 굳게 담은 입술,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수십 년간 오직 한 길만을 걸어온 장인의 긍지가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의 옆에는 전일본 견종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아키타, 하치로가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하치로의 깊은 갈색 눈은 오직 주인인 켄지만을 향해 있었고, 그 모습은 켄지의 훈련 철학, 즉 완벽한 복종과 절대적인 충성심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증거였다. 켄지는 자신의 철학이 곧 진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오늘 이 자리는 켄지의 새로운 훈련 교본 출판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이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축하보다는 마치 검증의 장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선생님, 최근 해외, 특히 한국에서 진돗개라는 견종의 우수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키타의 충성심에 버금간다는 평가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젊은 기자의 당돌한 질문이 정적을 깼다. 켄지의 미간이 미세하게 찡그려졌다. 그는 마이크를 고쳐 잡고 장내를 둘러보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재미있는 질문이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조소가 묻어 있었다. 아키타의 역사는 사무라이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불필요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굳건함, 주군을 향한 맹목적인 헌신. 이것이 아키타의 혼입니다. 제가 40년간 개를 훈련시키며 깨달은 것은 진정한 충성심은 감정이 아닌 잘 벼려진 강철과 같은 규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치로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하치로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의 개라 감히 아키타와 비교를 합니까? 이 한마디는 단순한 의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일본의 자부심과 켄지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건 선언과도 같았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물론 어떤 개든 나름의 장점은 있겠지요. 하지만 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야생의 본능에 기대는 것과 수세대에 걸쳐 인간과 함께하며 완성된 품격은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진돗개가 똑똑하고 용맹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련되지 않은 원석일 뿐 잘 재련된 보석과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모두의 귀에 꽂혔다. 이 충격적인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켄지는 마치 준비했다는 듯 자신의 오만한 신념을 증명하기 위한 판을 깔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선언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증명이 낫겠지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뛰어난 한국의 진돗개가 있다면 제 하치로와 공개적으로 자질을 겨루어 봅시다. 복종, 지능, 그리고 용기, 이 세 가지 항목으로 시험하여 무엇이 진정한 명견의 품격인지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명명백백히 가려봅시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패배를 상상조차 하지 않는 자의 오만함이 깃든 거절할 수 없는 공개적인 도전장이었다. 켄지의 눈빛은 감히 이 도전에 응할 자가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었다. 과연 누가 이 살아있는 전설과 그의 완벽한 피조물에게 맞설 수 있을까? 장내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인 채 이 무모한 도발에 응답할 미지의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운명의 톱니바퀴가 조용히 돌기 시작했다.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차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켄지의 폭탄 선언은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일본 내에서는 그의 자신감을 칭송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한국에서는 격렬한 반발이 일어났다. 한 나라의 국견을 모욕했다. 시대착오적인 오만함이다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켄지의 도전에 응하겠다고 나서지는 못했다. 켄지 타나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과 그의 파트너인 하치로의 명성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었다. 하치로는 단순히 훈련을 잘 받은 개가 아니었다. 켄지의 손에서 태어나 그의 철학을 완벽하게 체화한 켄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다. 아키타는 본래 북일본의 아키타현에서 곰 사냥을 돕던 마타기 견으로 그 용맹함과 더불어 주인에 대한 깊은 충성심으로 유명하다. 특히 하치로는 그 중에서도 수십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명견으로 꼽혔다. 그의 발을 자세히 보면 다른 개들에게서는 보기 드문 물갈퀴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는 과거 물사의 사냥에도 능했던 아키타의 유전적 특성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켄지는 하치로의 이런 모든 특성을 극대화하여 그를 살아있는 예술품으로 조련해냈다. 모두가 켄지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기에 그의 도전에 응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으로 보였다. 시간은 흘러갔고 켄지의 도발은 그저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운명은 가장 예상치 못한 인물을 다음 무대의 주인공으로 선택하고 있었다. 켄지가 던진 오만의 돌멩이는 고요한 호수 저편에 상상도 못할 거대한 파문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쿄의 한적한 주택가,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작은 아파트에서 한 청년이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민준, 일본의 한 대학에서 수의학을 공부하는 평범한 한국인 유학생이었다. 화면 속에서는 켄지 타나카가 오만한 표정으로 진돗개를 폄하하는 영상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다. 민준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백구 한 마리가 조용히 엎드려 주인의 감정 변화를 감지한 듯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녀석의 이름은 마루. 3년 전 한국에서 함께 이곳 일본으로 건너온 민준의 유일한 가족이자 둘도 없는 친구였다. 민준에게 마루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자 낯선 땅에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의 원천이었다. 그는 켄지의 말을 들으며 마루의 순수한 눈을 바라보았다. 켄지가 말하는 야생의 본능, 세련되지 않은 원석이라는 표현이 마치 마루를 향한 모욕처럼 느껴져 가슴이 아팠다. 민주는 전문 훈련사가 아니었다. 그는 마루에게 복잡한 재주를 가르치거나 기계적인 복종을 강요한 적이 없었다. 그저 함께 산책하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교감하고 서로의 천을 나누며 살아왔을 뿐이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마루에게는 켄지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는 깊고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켄지의 도전 영상 아래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대부분은 켄지를 지지하거나 한국인들의 분노를 조롱하는 내용이었다. 그중 한 댓글이 민준의 눈에 박혔다. 결국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군. 입으로만 떠들 뿐 증명할 용기는 없는 것이겠지. 그 순간 민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국가 간의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가족인 마루의 명예, 그리고 마루와 함께 나눈 시간과 교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전문 훈련사는 아니지만 진돗개를 가족으로 둔 한 사람으로서 그 도전에 응하겠습니다. 장소와 시간은 그쪽에서 정해 주십시오. 제 파트너의 이름은 마루입니다. 그의 짧은 글은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기자가 그의 SNS를 발견하고 기사화하면서 상황은 삽시간에 뒤바뀌었다. 무모한 유학생. 켄지 선생에게 도전장. 평범한 진돗개의 챔피언 아키타와 맞서다. 언론은 이 흥미로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켄지 캠프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켄지는 인터뷰에서 어린 학생의 치기 어린 행동일 뿐 진지하게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라며 애써 무시했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감히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무명의 청년이 거슬리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는 순식간에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에게는 격려와 비난이 동시에 쏟아졌다. 특히 일본의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그를 조롱하는 글들이 넘쳐났다. 하지만 민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외부의 소음에 귀를 닫고 오직 마루에게 집중했다. 그는 마루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 평소처럼 함께 공원을 달리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볼 뿐이었다. 마루는 주인의 결심을 아는 듯 평소보다 더 깊은 신뢰의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진돗개는 한번 주인이라 여기면 평생을 바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 충성심은 복종이 아닌 깊은 유대감과 스스로의 판단력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진돗개가 주인을 구하기 위해 맹수와 싸우거나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집을 스스로 찾아온 전설 같은 실화들이 많이 전해진다. 이는 진돗개가 가진 경이로운 귀소 본능과 상황 판단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민주는 바로 그 점을 믿었다. 마루가 가진 계산되지 않은 진심과 본능의 힘을 대결의 날짜와 장소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일본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켄지의 훈련원이었다. 자신들의 홈그라운드에서 상대를 압살하겠다는 켄지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는 결정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민준과 마루가 처참하게 패배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들의 싸움은 무모함을 넘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그는 승패를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마루의 가치를, 켄지가 모르는 진돗개의 진정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을 뿐이었다. 그리고 마루는 마치 주인의 그런 마음을 전부 읽고 있다는 듯 결전의 날 아침, 민준의 손을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핥아주었다. 과연 이 조용한 청년과 그의 진돗개는 거대한 벽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운명의 첫 번째 시험이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다. 결전의 날, 켄지의 훈련원은 수많은 취재진과 관중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쪽에는 백전노장의 여유를 보이는 켄지와 그의 곁을 지키는 하치로가, 다른 한쪽에는 애또의 얼굴의 민준과 그의 옆에 차분히 앉아있는 마루가 대치하고 있었다. 하치로는 켄지의 작은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도 즉각 반응할 준비가 된 잘 벼려진 칼과 같았다. 반면 마루는 낯선 환경에 약간 긴장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도 민준의 곁을 떠나지 않으며 꼬리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긴장한 주인을 안심시키려는 듯 보였다. 첫 번째 시험 과제는 복종이었다. 단순히 앉아, 기다려 같은 기본 명령을 넘어 주인의 신호에 따라 복잡하게 설치된 장애물을 통과하고 특정 물건을 가져오며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을 평가하는 고난도의 테스트였다. 심사위원들은 모두 켄지와 연이 깊은 일본 견종협회 소속의 전문가들이었다. 승부는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다름없었다. 먼저 켄지와 하치로가 나섰다. 켄지는 목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그는 오직 미세한 손가락의 움직임과 고갯짓, 그리고 눈빛으로 하치로에게 명령을 내렸다. 하치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다. 허들을 넘는 각도, 멈춰 서는 위치,
물건을 물어오는 속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기계처럼 정확했다. 특히 마지막 코스, 맛있는 간식이 놓인 유혹 구간에서도 하치로는 간식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오직 켄지만을 바라보며 그의 다음 명령을 기다렸다. 관중석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개라는 존재를 자신의 의지대로 완벽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한 인간의 집념이 빚어낸 예술에 가까웠다. 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하치로의 목을 두드려 주었다. 심사위원들은 주저없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했다. 다음은 민준과 마루의 차례였다.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루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마루, 할 수 있지. 마루는 주인의 눈을 잠시 바라보더니 작게 짖으며 대답하는 듯했다. 시작 신호가 울리자 민준은 하치로처럼 소리 없는 명령 대신 작고 분명한 목소리로 마루에게 지시를 내렸다. 마루는 민준의 지시를 잘 따랐다. 하지만 하치로의 기계적인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허들을 넘기 전 잠시 망설이는 듯했고 물건을 가져올 때도 가장 빠른 직선 코스 대신 자기가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길로 살짝 돌아왔다. 결정적으로 유혹 구간에서 마루는 잠시 멈춰서서 간식의 냄새를 맡았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순간 켄지의 입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번졌다. 마루는 이내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고 민준이 부드럽게 고개를 젓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를 향해 달려왔다. 결과는 모두의 예상대로였다. 심사위원들은 마루의 수행에 대해 집중력이 부족하고 주인과의 완벽한 일체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과 함께 낮은 점수를 주었다. 켄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격의 차이입니다. 하치로의 복종은 주인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헌신의 증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죠? 하지만 저 진돗개는 본능적인 호기심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한 세련되지 않은 원석의 한계입니다. 그의 말에 많은 관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마루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줄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아닌 마루에 대한 미안함과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사실 진돗개의 귀는 매우 예민해서 주인의 목소리 톤뿐만 아니라 심장 박동 소리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마루가 민준의 지시에 따르면서도 계속 그를 쳐다본 것은 명령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낯선 환경에서 긴장하고 있는 주인의 상태를 살피고 교감하려 했던 그들만의 소통 방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기계적인 정확성만을 평가하는 심사위원들의 눈에는 그저 불완전한 복종으로 비쳤을 뿐이다. 첫 번째 시험은 켄지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는 듯 보였다. 그의 신념은 더욱 굳건해졌고 민준과 마루는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모든 것이 켄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가장 방심한 순간에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는 법이다. 시험이 모두 끝나고 각자의 팀이 경기장을 떠나려던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며 견고해 보였던 켄지의 세계에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모든 시험이 끝나고 관중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켄지는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다. 민주는 말없이 마루의 목줄을 잡고 조용히 경기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패배의 씁쓸함보다는 자신 때문에 마루가 조롱거리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훈련원 한쪽에서는 다음 행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했던 조명탑과 비계 페이지에 공사장 가설물을 해체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인부들의 외침과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소란스럽게 울려 퍼졌다. 바로 그때였다. 인부 한 명의 발이 꼬이면서
손에 들고 있던 굵은 쇠파이프를 놓쳤고 그 충격으로 엉성하게 고정되어 있던 비계의 연결 부위 하나가 팅 하는 소리와 함께 풀려버렸다. 육중한 금속 구조물 일부가 균형을 잃고 아래로 기울기 시작했다. 하필이면 그 아래에는 엄마의 손을 놓치고 화려한 하치로의 모습에 이끌려 위험구역으로 다가온 서너 살배기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는 머리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천진난만하게 하치로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위험해. 누군가 비명을 질렀지만 너무 늦었다. 육중한 비계가 아이를 덮치기까지는 불과 2초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켄지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봤지만 그의 몸은 굳어 있었다. 그의 옆에 있던 하치로는 그 순간에도 켄지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의 허락 없이 움직이지 말라. 그것은 켄지가 하치로에게 평생에 걸쳐 주입한 절대적인 규율이었다. 하치로는 눈앞의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각상처럼 그 자리에 서서 켄지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훈련된 완벽한 복종이 가장 위급한 순간에 스스로의 판단 능력을 마비시켜 버린 것이다. 켄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때 모두의 시야 저편에서 번개처럼 하얀 형체가 튀어나왔다. 마루였다. 민준이 목줄을 놓을 새도 없이 마루는 스스로 목줄을 끊어낼 듯한 기세로 달려나갔다. 민준의 어떤 명령도 없었다. 그것은 순수한 본능이자 약한 존재를 보호하려는 고귀한 생명의 외침이었다. 마루는 비계가 아이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 직전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강하게 밀쳐냈다. 공 하는 굉음과 함께 금속 구조물이 바닥에 처박혔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뒤늦게 터져 나왔다. 먼지가 가라앉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아이는 마루가 밀쳐낸 덕분에 몇 미터 옆에 넘어져 울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쓰러지는 비계의 일부에 옆구리를 부딪힌 마루가 다리를 절뚝이며 힘겹게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마루는 자신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넘어진 아이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확인하려는 듯 킁킁거리며 혀로 아이의 뺨을 핥아주었다. 아이의 엄마가 달려와 아이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고 민주는 창백해진 얼굴로 달려가 마루의 상태를 살폈다. 훈련장은 순간 정적으로 휩싸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상황을 목격했다. 특히 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아이를 챙기는 마루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는 미숙함이라고 폄하했던 바로 그 본능이 한 아이의 생명을 구했다. 반면 자신이 완벽한 복종이라며 자랑했던 하치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켄지의 굳건했던 신념의 성벽에 예상치 못한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신의 철학이 과연 옳은 것인지 난생 처음으로 깊은 혼란에 빠졌다. 아키타는 본래 사냥시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맹수 앞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집중력과 인내심을 미덕으로 여긴다. 켄지는 그 미덕을 절대 복종이라는 이름으로 극대화했지만 예측 불가능한 현실의 위기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이 사건은 이 언론 통제 덕에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 조용히 퍼져나갔다. 첫 번째 시험의 결과는 무의미해졌다. 켄지의 완벽한 승리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마루의 절뚝이는 다리 앞에서 빛을 잃었다. 켄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텅 빈 훈련장에서 하치로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하치로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켄지의 눈에는 이제 그 모습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저것은 진정한 신뢰인가?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린 공허한 껍데기인가? 그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의문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마루의 부상은 다행히 심각하지 않았지만 사고의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켄지는 며칠 동안 두문불출하며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의 훈련원은 침묵에 잠겼고 예정되었던 두 번째 시험은 무기한 연기되는 듯 보였다. 사람들은 켄지가 이대로 대결을 포기하고 자신의 패배를 암묵적으로 인정할 것이라 수군거렸다. 하지만 켄지는 그런 나약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흔들리는 신념을 다시 세우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더욱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 그는 며칠 후 두 번째 시험을 속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두 번째 시험의 주제는 지능이었다. 켄지는 자신이 직접 설계한 복잡한 미로에서 개들이 얼마나 빨리 주인을 찾아내는지를 겨루는 방식을 제안했다. 미로 안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었고 일부러 주인의 냄새를 다른 길에 묻혀두는 등 교묘한 함정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후각에 의존하는 개들의 본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함정을 간파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이었다. 켄지는 이 시험을 통해 자신의 체계적인 훈련이 만들어낸 하치로의 분석적인 지능이 마루의 야생적인 직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시험 당일, 훈련원의 분위기는 첫날보다 더욱 무겁고 날카로웠다. 먼저 하치로가 미로에 들어섰다. 켄지는 출발선 반대편 출구에서 하치로를 기다렸다. 시작 신호와 함께 하치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미로 속으로 달려 들어갔다. 그는 켄지에게 배운 대로 바닥에 코를 박고 가장 냄새가 짙게 나는 경로를 따라 질주했다. 관중들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하치로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하치로는 몇 개의 갈림길을 정확하게 통과하며 순조롭게 나아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켄지가 설계한 함정 구간에 다다르자 하치로는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 켄지의 냄새가 두 갈래의 길 모두에서 똑같이 강하게 났기 때문이다. 훈련받은 대로라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하치로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킁킁거리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몇 번이고 같은 자리를 뱅뱅 돌며 시간을 허비했다. 결국 그는 확률에 의지해 한쪽 길을 선택했지만 그 길은 막다른 길이었다. 다시 돌아 나와 다른 길로 들어서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결국 하치로는 미로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긴 기록에 켄지의 얼굴은 굳어졌다. 다음은 마루의 차례였다. 민주는 출발선에서 마루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다. 마루, 그냥 놀이터라고 생각해. 나를 찾아봐. 시작 신호가 울리자 마루는 하치로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다. 그는 무작정 바닥에 코를 박고 달리지 않았다. 대신 입구에서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들고 미로 전체의 공기 흐름을 느끼는 듯했다. 진돗개는 단순히 바닥의 냄새만 쫓는 것이 아니라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냄새 입자를 분석하고 소리의 방향, 심지어 지형의 미세한 경사까지 파악하여 종합적인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이를 공간 지각 능력이라고 부른다. 마루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시작했다. 그는 벽을 따라 걷는 대신 미로 중앙에 있는 낮은 장식용 구조물 위로 가볍게 뛰어올랐다. 그곳에서 그는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민준이 있는 출구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했다. 그는 냄새의 함정에 속지 않았다. 그는 후각뿐만 아니라 시각, 청각 등 모든 감각을 동원해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스스로 찾아내고 있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최단 경로를 향해 달려나갔다. 켄지가 설치해둔 교묘한 냄새 함정들은 하늘에서 길을 내려다보는 마루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마루는 하치로의 기록을 절반 이상 단축하며 미로를 통과했다. 대형 스크린에 찍힌 마루의 기록을 본 순간 관중석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탄성과 함께 엄청난 환호가 터져 나왔다. 켄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완성한 훈련 방식이 이름 없는 유학생의 평범한 반려견에게 처참하게 무너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예측 가능한 모든 변수를 통제하려 했지만 마루는 그 예측의 범위를 뛰어넘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 심사위원들은 당황했지만 명백한 결과 앞에서 마루의 승리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종합 점수는 이제 1대1 동점이 되었다. 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그는 이제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오직 승리만을 갈망하는 위험한 집착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마지막 시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치러지게 될까? 그리고 그 시험은 모두를 어떤 운명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 두 번째 시험의 패배는 켄지에게 단순한 좌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었다. 40년간 쌓아올린 명성과 철학이 이름도 없는 이방인 청년과 그의 개 앞에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켄지는 훈련원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것은 사고였고 우연이었으며 진돗개의 교활한 장괴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의 집착은 이제 하치로에게로 향했다. 켄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치로를 몰아붙였다. 이전의 훈련이 강철을 재련하는 과정이었다면 지금의 훈련은 달궈진 쇠를 부러질 때까지 두들기는 것에 가까웠다. 그는 하치로에게 더욱 복잡하고 가혹한 명령들을 반복해서 시켰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불호령이 떨어졌다. 정신 차려, 하시로? 너는 나의 자존심이다. 저 미천한 개에게 질 수는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애정 어린 격려 대신 날카로운 채찍 같은 조급함과 불안이 가득했다. 하치로는 충실하게 주인의 명령을 따랐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본래 아키타는 주인과의 깊은 유대감을 통해 충성심을 발휘하는 견종이다. 시부야역에서 죽은 주인을 10년 가까이 기다렸던 충견 하치코의 이야기는 아키타의 충성심이 단순한 복종이 아닌 사랑과 신뢰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지금 켄지가 하치로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감이 아닌 완벽한 통제와 기계적인 수행 능력이었다. 하치로는 주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스러워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을 자다가도 작은 소리에 경기를 일으키듯 깨어났다. 어느 날 밤, 켄지는 하치로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내렸다. 높은 벽을 뛰어넘어 반대편에 있는 작은 공을 물어오는 훈련이었다. 하치로는 몇 번이고 점프를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벽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갔고 지친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하지만 켄지는 멈추지 않았다. 다시 해! 할 수 있어! 그의 외침은 광기에 가까웠다. 그 순간 계속해서 벽에 부딪히던 하치로가 갑자기 낑! 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난생 처음으로 켄지의 명령을 거부했다. 하치로는 고통스러운 눈으로 켄지를 올려다보며 미세하게 몸을 떨고 있었다. 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의 의지 그 자체였던 하치로의 첫 번째 불복종,
그것은 켄지의 무너져가는 자존심에 날리는 결정타였다. 그는 하치로에게 다가가 멱살이라도 잡을 듯 손을 뻗었다가 고통스럽게 떨고 있는 하치로의 눈을 보고는 차마 그러지 못했다. 그 눈 속에는 원망이 아닌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주인님, 제발 멈춰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켄지는 휘청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승리에 대한 집착이 눈을 멀게 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텅 빈 훈련장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의 광기가 한순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는 깊은 공허함과 자기 혐오만이 남았다. 그는 평생을 개와의 교감을 외치며 살아왔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개를 승리를 위한 도구로 자신의 자존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마루를 야생의 본능이라 폄하했지만 정작 통제되지 않는 야생적인 집착에 사로잡힌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켄지의 뇌리 위로 아주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해주셨던 이야기가 희미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훈련사로서의 초심에 관한 이야기였다. 과연 켄지는 이 깊은 어둠 속에서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어떤 가르침을 남겼던 것일까? 깊은 절망에 빠진 켄지는 훈련원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가 훈련사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사용했던 낡은 도구들과 함께 아버지의 유품들이 먼지 쌓인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의 아버지 역시 일본에서 이름난 아키타 훈련사였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아들의 것과는 사뭇 달랐다. 켄지는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잊고 있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되살아나는 듯했다. 켄지의 아버지는 기술보다 교감을, 복종보다 존중을 중요시했던 사람이었다. 그의 일기장에는 특정 견종의 우월함을 내세우는 대신 세상의 모든 개들이 가진 고유한 가치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했다. 개는 인간의 욕망을 투영하는 거울이 아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영혼을 가진 고귀한 생명체다. 훈련사는 그들의 영혼을 억누르는 자가 아니라 그 영혼이 가장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일 뿐이다. 아버지의 글귀가 켄지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 근처에서 켄지는 뜻밖의 기록을 발견했다. 그것은 아버지가 젊은 시절 한국을 방문하여 진돗개를 직접 만났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였다. 아버지는 진돗개를 주인에게는 봄바람 같으나 적에게는 겨울 폭풍과 같은 개라고 묘사했다. 그들의 충성심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판단과 결단에 따른 능동적인 헌신이다. 그들은 주인을 지배자가 아닌 함께 사냥하고 삶을 나누는 동반자로 여긴다. 나는 그들의 눈에서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지혜와 깊이를 보았다. 언젠가 우리 아키타도 저들의 장점을 배울 수 있다면 더욱 위대한 견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켄지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가 평생을 미개하다고 무시했던 진돗개를 그의 아버지는 존경과 배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심지어 일본으로 진돗개 한 쌍을 데려와 아키타와의 교배를 연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초기 아키타의 혈통에는 사냥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견종의 피가 섞였는데 그 중에는 일본 고유의 마타기 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우수한 사냥개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학설이 있다. 어쩌면 그의 아버지는 진돗개의 놀라운 귀소 본능과 독립적인 판단력이 아키타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켄지는 아버지의 유품 상자 가장 밑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아버지와 어린 시절에 켄지가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과 아버지가 그에게 남긴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켄지에게 언젠가 네가 진정한 훈련의 의미를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기억하거라. 가장 강한 소에는 가장 뜨거운 불 속에서 단련되지만 가장 위대한 영혼은 가장 깊은 이해와 존중 속에서 피어난단다. 오만함은 눈을 가리고 편견은 마음을 닫는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거라. 모든 생명은 너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는 켄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를 뛰어넘고 싶다는 욕심에 정작 아버지가 남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잊고 살았던 것이다. 그는 승패에 집착하여 하치로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다른 견종의 가치를 폄하하며 스스로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절망의 순간 그는 역설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훈련사로서의 초심,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오만함과 조급함이 사라지고 깊은 성찰 끝에 얻은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먼저 상처 입은 하치로를 정성껏 돌봐주었다. 훈련 대신 그는 하치로와 함께 조용히 산책하고 말없이 등을 쓰다듬어주며 무너졌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그는 민준에게 연락했다. 마지막 시험을 치릅시다. 하지만 이번에는 승패를 가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개들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서로에게서 배우기 위한 시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켄지는 마지막 시험의 주제로 용기를 제안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담력 테스트가 아니었다. 켄지는 지진이나 화재 같은 재난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고 개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사람을 구조해내는 능력을 시험하자고 했다. 이것은 단순히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 그리고 인간을 구하려는 순수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시험이었다. 과연 켄지의 변화는 진짜일까? 그리고 이 마지막 시험에서 하치로와 마루는 또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 두 견종의 운명을 건 마지막 무대에 막이 오르고 있었다. 켄지의 제안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전의 대결과는 전혀 다른 협력과 상생의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는 진심이 담긴 켄지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마지막 시험의 무대는 켄지의 훈련원이 아닌 실제 재난구조 훈련을 위해 만들어진 전문 시설에서 치러지기로 했다. 무너진 건물, 자욱한 연기,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비명소리까지 실제 재난 현장과 흡사하게 만들어진 공간이었다. 시험의 규칙은 간단했다. 훈련장 곳곳에 숨어있는 마네킹 생존자들을 제한 시간 내에 더 많이 찾아내는 쪽이 이기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결의 핵심은 승패가 아니었다. 켄지는 이 시험을 통해 하치로가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자발성을 되찾아주길 바랐다. 그리고 민주는 마루가 가진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용기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 두 사람의 목표는 달랐지만 서로의 견종이 가진 최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다는 마음은 같았다. 시험 당일, 훈련장은 비장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켄지와 민주는 각자의 파트너에게 마지막 격려를 보냈다. 켄지는 하치로의 눈을 바라보며 나지기 발했다. 하치로, 이제 명령은 없다.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거라. 너는 위대한 사냥꾼의 후예다. 내 안의 목소리를 믿어라. 민주는 마루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마루, 가서 사람들을 도와줘. 넌 할 수 있어. 두 마리의 개는 마치 주인들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듯
굳건한 눈빛으로 화답했다. 먼저 하치로의 차례였다. 켄지는 출발선에 서서 하치로를 들여보냈다. 시작 신호가 울리자 하치로는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다. 늘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 익숙했던 그에게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은 낯설고 두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내 그는 켄지의 믿음 어린 눈빛을 보고는 결심한 듯 연기 자욱한 훈련장 안으로 뛰어들었다. 하치로는 켄지에게 배운 수색 훈련의 정석을 보여주었다. 그는 체계적으로 구역을 나누어 꼼꼼하게 수색을 시작했다. 그의 뛰어난 후각은 콘크리트 잔해에 밑에 깔린 마네킹의 미세한 냄새까지 정확하게 찾아냈다. 하치로는 마네킹을 발견할 때마다 훈련받은 대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짖으며 구조 신호를 보냈다. 그의 모습은 재난 구조견의 교본 그 자체였다. 관중들은 그의 정확하고 침착한 수색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켄지는 그런 하치로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비록 이전처럼 완벽한 통제해 움직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치로는 스스로의 힘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자신감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아키타는 원래 일견일주 이첸이주라 하여 한 명의 주인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 충성심은 주인을 기쁘게 하고 싶은 강한 욕구로 발현되기도 한다. 하치로는 지금 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하치로는 제한 시간 내에 총 4명의 생존자를 찾아내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의 임무 수행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이제 모두의 시선은 마루에게로 향했다. 과연 정식 구조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마루가 이 복잡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눈빛으로 마루를 바라보았다. 민중과 함께 출발선에 선 마루는 하치로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는 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훈련장을 살피고 있었다. 민준이 목줄을 풀어주자 마루는 마치 신나는 놀이를 시작하는 아이처럼 쏜살같이 훈련장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마루의 수색 방식은 하치로처럼 체계적이지 않았다. 그는 정해진 구역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직감을 따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보고 산만하다고 평가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마루에게는 하치로에게는 없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공감 능력이었다. 마루는 단순히 마네킹에서 나는 인공적인 냄새를 쫓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실제 사람의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기라도 하는 듯 가장 깊고 위험한 곳을 향해 본능적으로 파고들었다. 진돗개는 수천 년간 한반도의 산악 지형에서 스스로 사냥하고 생존하며 주변 환경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위험을 예측하는 능력을 발달시켜 왔다. 마루는 그 야생의 지혜를 이용해 기계 장치로는 찾아낼 수 없는 생명의 흔적을 쫓고 있었다. 마루는 순식간에 2명의 생존자를 찾아냈다. 그의 속도는 하치로를 압도하는 듯 보였다. 사람들은 마루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과 놀라운 발견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켄지 역시 굳은 표정으로 마루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마루에게서 자신이 평생을 추구해왔지만 끝내 도달하지 못했던 훈련의 영역을 넘어선 어떤 경지를 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훈련장의 낡은 구조물 일부가 실제로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모의 훈련은 순식간에 실제 재난 상황으로 돌변하고 말았다. 과연 이 통제 불능의 위기 속에서 2마리의 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쿠르르릉, 굉음과 함께 훈련장 중앙에 있던 낡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다. 모의 훈련을 위해 설치된 낡은 세트가 실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것이다. 자욱한 먼지 기둥이 솟아올랐고
훈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위험해. 모두 대피해. 안전 요원들의 다급한 외침이 울려 퍼졌고 관중들은 비명을 지르며 훈련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 갑작스러운 붕괴로 인해 훈련을 감독하던 심사위원 한 명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무너진 잔해 더미에 다리가 깔리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살려주세요. 그의 고통스러운 외침이 먼지와 소음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켄지와 민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굳어버렸다. 상황은 더 이상 훈련이 아니었다. 진짜 인명이 걸린 위급 상황이었다. 모두가 혼란에 빠진 그 순간 훈련장 안에 있던 2마리의 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하치로는 갑작스러운 굉음과 흔들림, 그리고 사람들의 비명소리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그의 귀는 축 늘어졌고 꼬리는 다리 사이로 말려 들어갔다. 그는 평생을 통제되고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훈련받아 왔다. 이처럼 통제 불능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그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공포 그 자체였다. 그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다. 주인의 명령은 없었고 훈련 매뉴얼에도 이런 상황에 대한 지침은 없었다. 하치로는 결국 그 자리에 얼어붙어 겁에 질린 채 가늘게 몸을 떨기만 할 뿐이었다. 켄지가 애타게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치로는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못했다. 켄지가 그토록 자랑했던 완벽한 훈련 시스템은 실제 위기 앞에서 무참히 붕괴하고 있었다. 반면 마루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그는 놀라기는 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피 속에 잠들어 있던 야생의 사냥꾼 본능이 깨어난 것이다. 진돗개는 본래 극한의 환경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생존하는 데 특화된 견종이다. 그들에게 위기는 곧 극복해야 할 도전일 뿐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마루는 자네더미 속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소리를 정확하게 포착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2차 붕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천만한 자네더미를 향해 뛰어들었다. 마루, 안 돼! 민준이 절규했지만 마루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마루는 날카로운 콘크리트 파편과 철근 사이를 능숙하게 헤쳐나갔다. 그의 하얀 털은 금세 흙먼지와 피로 얼룩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다리가 깔린 채 신음하고 있는 심사위원을 발견했다. 심사위원은 거대한 콘크리트 판에 다리가 짓눌려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였다. 마루는 심사위원의 상태를 살핀 후 밖을 향해 쉴 새 없이 짖기 시작했다. 그의 짖음은 단순한 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박한 구조 요청이자 아직 희망이 있다는 강력한 외침이었다. 한편 밖에서는 켄지가 이성을 잃고 잔해 더미로 뛰어들려는 것을 안전 요원들이 필사적으로 막고 있었다. 좀 비켜. 하치로가 아니, 사람이 안에 있단 말이다. 켄지는 울부짖었다. 그는 자신의 제자가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과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마루의 모습을 동시에 목격하며 참담한 심정에 빠졌다. 자신이 평생을 부정했던 그 야생의 본능이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이다. 아키타는 본래 곰 사냥에 동원될 만큼 용맹한 견종이지만 그 용맹함은 주인과 함께 있을 때 극대화된다. 주인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예기치 못한 공포 상황에 홀로 남겨진 하치로는 자신의 본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잊어버린 상태였다. 바로 그때 마루의 절박한 짖음소리가 자네더미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기적처럼 공포에 질려있던 하치로의 귀에 꽂혔다. 하치로는 번쩍 고개를 들었다. 동료의 용감한 외침이
그의 마비되었던 본능을 깨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떨고만 있지 않았다. 그의 눈에 다시 총기가 돌아왔다. 과연 하치로는 공포를 극복하고 마루를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잔해 속에 갇힌 심사위원과 마루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훈련장은 이제 생과 사를 가르는 운명의 무대가 되어버렸다. 마루의 필사적인 짖음소리는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신호였다. 그 소리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공포에 찔려있던 하치로였다. 동족의 용감한 외침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하치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은 듯한 굳은 결의가 번뜩였다. 그는 더 이상 켄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의 의지로 마루가 있는 위험천만한 잔해 더미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켄지는 하치로의 돌발 행동에 놀랐지만 그를 막지 않았다. 그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평생을 바라왔지만 결코 보지 못했던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다. 바로 훈련된 규율을 넘어 스스로의 의지로 행동하는 진정한 용기의 발현이었다. 하치로는 마루와 합류했다. 두 마리의 개는 잠시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국적도, 훈련 방식도, 살아온 환경도 달랐지만 그 순간 그들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하나의 목표 아래 완벽한 동료가 되었다. 하치로는 마루가 발견한 심사위원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강력한 턱과 앞발을 이용해 심사위원의 다리를 짓누르고 있는 작은 잔해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아키타의 조상은 곰과 맞서 싸우던 강력한 사냥개였다. 그의 몸에는 위기 상황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었다. 켄지의 훈련은 그 힘을 억눌러 왔지만 마루의 용기는 그 잠재력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마루는 하치로가 작업하는 동안 주변을 경계하며 추가 붕괴의 위험을 감지하는 역할을 맡았다. 녀석의 예민한 감각은 작은 진동이나 공기의 흐름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두 마리의 개가 힘을 합쳐 구조 작업을 벌이는 동안 그들의 영웅적인 행동은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켄지와 민준을 비롯한 안전 요원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두 마리의 개가 확보한 안전 경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잔해 더미로 진입했다. 마침내 구조대가 심사위원에게 도착했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하치로는 여전히 심사위원의 다리를 누르고 있던 잔해를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었고 마루는 그런 하치로의 등을 핥아주며 마치 격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심사위원은 무사히 구조되었다. 그는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심사위원이 들것에 실려 나오자 흙먼지와 상처로 뒤덮인 마루와 하치로가 그 뒤를 따랐다. 두 마리의 개는 마치 오랜 전쟁을 함께 치른 전우처럼 나란히 서서 지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다. 더 이상 어느 개가 더 우월한지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했다. 그들은 편견과 경쟁을 넘어 생명의 존엄함이라는 가장 위대한 가치를 함께 증명해 보였다. 특히 켄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는 하치로에게 달려가 그의 몸을 부둥켜 안았다. 미안하다. 하치로, 내가 틀렸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하치로에게만 사과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오만했던 과거, 그리고 자신이 무시했던 모든 존재들을 향한 진심 어린 참회였다. 민주는 그런 켄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다리를 절뚝이는 마루에게 다가가 조용히 안아주었다. 마루는 주인의 품에 안겨 안심한 듯 가만히 눈을 감았다. 진돗개는 원래 다른 개들에게 매우 배타적이고 경계심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신의 영역과 주인을 지키려는 본능이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루는 위기 상황에서 하치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 받아들였다. 이는 민준과의 깊은 유대감을 통해 사회성을 배우고 상황을 판단하는 지능을 길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마루의 영웅적인 행동은 진돗개가 단순히 충성심 강한 개가 아니라 뛰어난 지능과 공감 능력까지 갖춘 위대한 견종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훈련장에는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두 마리의 개가 보여준 위대한 본능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고 뜨거운 감동을 남겼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켄지의 인생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편견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거대한 전환점의 시작이었다. 이제 켄지는 무엇을 깨닫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구조 작업이 모두 끝나고 부상당한 심사위원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훈련장에는 부서진 잔해와 침묵만이 남았다. 켄지는 엉망이 된 훈련장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서 방금 전 일어났던 일들을 되짚어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마루와 하치로의 모습이 흑백 영화처럼 반복해서 상영되었다.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던 하치로, 망설임 없이 위험 속으로 뛰어든 마루, 그리고 마침내 힘을 합쳐 사람을 구해낸 두 마리의 기적 같은 모습까지 그는 평생을 바쳐 완벽한 통제와 절대 복종이라는 신념을 쌓아 올렸다. 하지만 그 견고했던 신념의 탑은 예측 불가능한 현실의 위기 앞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본능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진실을 그는 이제야 고통스럽게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훈련 방식이 하치로를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거세하여 위기 상황에서 무력하게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는 뼈아픈 깨달음을 얻었다. 민주는 수의사의 응급처치를 받은 마루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마루는 다리와 옆구리에 찰과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 민주는 상처투성이가 된 마루를 안쓰럽게 쓰다듬으며 그가 보여준 용기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승패를 위해 이 대결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마루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켄지가 모르는 진돗개의 깊이를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마루는 민준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잠시 후 켄지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민준과 마루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이전의 오만함이나 권위의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깊은 회한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민준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어떻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사죄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침묵을 깬 것은 켄지였다. 그는 마루를 내려다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대단한 개로군요.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시선을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다. 아니, 당신이 대단한 주인이겠죠. 나는 평생을 개를 훈련시켰다고 자부했지만 당신처럼 개와 교감하는 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개를 내 뜻대로 움직이는 도구로 만들려 했을 뿐, 저 아이처럼 스스로의 의지로 빛나게 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일본 최고의 훈련사가 이름 없는 한국인 유학생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나의 오만과 편견이 당신과 당신의 개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의 사과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반성하는 한 남자의 진솔한 고백이었다. 민주는 말없이 그의 사과를 받았다. 그는 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진실을 마주하려는 그의 용기에 작은 존경심마저 느꼈다. 민주는 조용히 말했다.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마루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의 겸손한 대답은 켄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바로 그때 치료를 받고 있던 하치로가 켄지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핥았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마루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핥아주며 마치 고마움과 우정을 표현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마루 역시 하치로의 뺨에 자신의 뺨을 부드럽게 비볐다. 두 마리의 개는 이미 서로를 최고의 동료로 인정하고 있었다. 진돗개와 아키타 두 견종은 역사적으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흥미로운 주장이 있다. 고대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일본의 토착견과 교배시켜 아키타의 원형을 만들었다는 설이다. 비록 학술적으로 완벽히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두 견종이 공유하는 뾰족한 귀, 말린 꼬리, 그리고 주인에 대한 깊은 충성심은 그들의 먼 친연 관계를 짐작케 한다. 어쩌면 수백,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두 마리의 개는 서로의 유전자에 새겨진 오래된 기억을 알아본 것인지도 모른다. 두 마리의 개가 보여주는 평화로운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깊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었다. 편견과 갈등, 오만과 경쟁의 끝에는 파괴만이 남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합과 발전이 가능하다는 침묵의 가르침이었다. 켄지는 이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무너진 훈련원을 어떤 철학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지 결정해야만 했다. 그의 앞에는 길고 험난한 하지만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길이 펼쳐져 있었다. 며칠 후 켄지는 공식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가 다시 언론 앞에 선다는 소식에 수많은 기자들이 그의 훈련원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사람들은 그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혹은 어떻게 책임을 회피할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켄지의 모습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깔끔한 정장 대신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었고 그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오만함 대신 깊은 겸허함이 어려 있었다. 켄지는 연단에 서서 준비된 원곡 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일본 최고의 훈련사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어리석었던 인간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첫 마디의 장례는 술렁였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저의 방식만이 옳다는 오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의 편협한 시각으로 다른 견종의 가치를 폄하했고 특히 한국의 국견인 진돗개와 그 견주분들께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드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다. 저의 무례와 오만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죄에 젠저 떠들썩하던 기자회견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장면이었다. 일본 사회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과오를 이토록 솔직하고 완전하게 인정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켄지는 허리를 펴고 말을 이어갔다. 저는 이번 대결을 통해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개를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았지만 박민준 군과 그의 반려견 마루는 저에게 교감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훈련된 기술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만 힘을 발휘하지만 진정한 용기와 지혜는 위기 속에서 스스로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번 붕괴 사고의 전말을 가감없이 밝혔다. 하치로가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모습, 마루가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던 모습, 그리고 마침내 두 마리의 개가 힘을 합쳐 기적을 만들어낸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그의 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았다.
기자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고백에 귀를 기울였다. 따라서 이번 대결의 승자는 명백합니다. 승자는 제국의 훈련 기술을 계승한 아키타, 하치로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자는 이름 없는 유학생과 그의 곁을 지킨 진돗개, 마루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존엄함과 편견 없는 존중의 가치를 가르쳐준 두 마리의 위대한 개, 마루와 하치로 모두가 승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선언은 일본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기자회견은 모든 방송사의 저녁 뉴스를 장식했고 다음날 신문 한 면을 도배했다. 처음에는 그의 발언에 대해 국가적 자존심을 훼손했다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진실을 말하는 그의 용기에 감동하여 그를 지지하는 여론이 점차 높아졌다. 특히 그의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에도 알려지면서 그동안 그에게 쏟아졌던 비난과 분노는 점차 놀라움과 감동으로 바뀌어갔다. 켄지의 용기 있는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훈련원을 잠정 폐쇄하고 붕괴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전 재산을 털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개인적으로 민준을 찾아가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전하며 상처 입은 마루의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를 건넸다. 민준은 처음에는 이를 사양했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려는 켄지의 진심을 느끼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켄지의 진심 어린 사죄는 한일 양국의 네티즌들 사이에 얽혀있던 오랜 앙금과 갈등을 녹이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어느 나라의 개가 더 우월한지를 놓고 싸우지 않았다. 대신 두 마리 개가 보여준 위대한 우정과 자신의 과오를 용기 있게 인정한 한 훈련사의 이야기에 함께 감동하고 박수를 보냈다. 사실 아키타와 진돗개는 모두 국제애견연맹 FCI의 정식 품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각각 그룹 오스피츠 앤 프리미티브 타입에 속해 있다. 이는 두 견종 모두 인위적인 개량을 최소화하고 고대의 원시적인 특성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셈이다. 켄지의 사죄는 이처럼 각자의 고유한 가치를 지닌 두 문화를 비교하고 서열을 매기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반성이 두 나라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있었다. 켄지의 용기 있는 고백과 사죄는 단순한 개인의 반성을 넘어 일본과 한국 사회에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이야기는 마루와 하치로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두 견종의 우열을 가리는 대신 각자가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전까지 사납고 고집센 개라는 편견이 강했지만 마루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 그리고 주인과의 깊은 교감 능력은 사람들의 인식을 180도 바꾸어 놓았다. 서점계는 진돗개의 특성과 역사를 다룬 책들이 등장했고 애견 커뮤니티에서는 진돗개를 키우고 싶다는 사람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심지어 일부 아키타 견사에서는 진돗개의 독립적인 판단력과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아키타의 육종에 참고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켄지의 아버지가 꿈꿨지만 이루지 못했던 두 견종의 장점을 결합하여 더 위대한 견종을 만들고자 했던 그의 유지를 잇는 일이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아키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충견 하치코의 이미지가 강했던 아키타에게 하치로가 보여준 모습은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공포를 극복하고 동료를 돕기 위해 나선 하치로의 행동은 아키타의 충성심이 단순히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주인과 동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아키타가 가진 묵직한 신뢰감과 헌신적인 모습에 매료되었다. 양국의 애견인들은 온라인을 통해 서로의 견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각자의 반려견 사진을 공유하며 국경을 넘는 우정을 쌓아갔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민준과 켄지가 있었다. 두 사람은 단순한 대결 상대를 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친구가 되었다. 켄지는 폐쇄했던 훈련원의 문을 다시 열었지만 그곳은 더 이상 예전의 훈련원이 아니었다. 그는 훈련원의 이름을 모든 마음 훈련원 이신 도스구스쿠 루휴로 바꾸고 통제가 아닌 교감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훈련 철학을 내세웠다. 그는 더 이상 특정 견종의 우월함을 강조하지 않았다. 대신 모든 개들이 가진 각자의 개성과 장점을 존중하고 그들이 최고의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자처했다. 민주는 방학을 이용해 켄지의 훈련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자신의 경험을 다른 견주들과 나누었다. 그는 전문 훈련사는 아니었지만 마루와 교감하며 터득한 그만의 방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특히 그는 기다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시간을 주어야 하며 주인은 정답을 강요하는 대신 개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믿고 지지해 주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은 켄지의 새로운 훈련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진돗개의 털은 이중모 구조로 되어 있어 스스로 천을 조절하고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그래서 진돗개는 다른 개들에 비해 목욕을 자주 시킬 필요가 없고 특유의 개 냄새도 거의 나지 않는다. 이는 불필요한 인위적 개입 없이도 스스로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진돗개의 독립성과 깔끔한 본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민주는 이러한 진돗개의 특성을 설명하며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본연의 모습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두 사람과 두 마리 개의 이야기는 한 출판사의 눈에 띄어 책으로 출간되었고 곧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책의 인기는 국경을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심지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하나의 작은 대결이 두 나라의 문화를 잇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대한 다리가 된 것이다. 더 이상 사람들은 진돗개와 아키타를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통해 서로를 비추어 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친구이자 파트너로 여기게 되었다. 이 모든 기적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할 줄 아는 한 노장인의 용기와 자신의 반려견을 끝까지 믿어준 한 청년의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우정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켄지의 훈련원은 완전히 새로운 장소로 거듭났다. 이전의 엄격하고 권위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견주와 반려견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따뜻하고 자유로운 공간이 되었다. 켄지는 더 이상 연단 위에서 군림하는 선생이 아니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개들과 눈을 맞추며 그들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는 상담가이자 친구가 되었다. 온살라! 켄지는 민준을 자신의 사무실로 조용히 불렀다. 그는 정중하게 차를 대접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준 군, 자네에게 부탁할 것이 있네. 민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켄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나에게 자네의 훈련법을 가르쳐 주게. 아니, 훈련법이 아니지. 자네가 마루와 소통하는 그 방식을 배우고 싶네. 이것은 충격적인 제안이었다. 일본 최고의 명장이 이제 막 수의학을 공부하는 젊은 유학생에게 가르침을 청한 것이다.
켄지는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남은 인생을 자신이 평생 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교감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는 데 바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는 민준과 마루의 관계 속에서 기술이나 지식을 뛰어넘는 어떤 근원적인 힘을 보았다. 그것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에서 비롯되는 힘이었다. 민주는 켄지의 진심, 어린 눈빛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은 전문 훈련사가 아니라며 겸손해했지만 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자네야말로 진정한 스승일세. 나는 40년 동안 개의 행동을 보았지만 자네는 개의 마음을 보았어.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걸세. 결국 민주는 그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일본 최고의 훈련사와 평범한 한국인 유학생의 아주 특별한 수업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수업 방식은 독특했다. 정해진 커리큘럼이나 교재는 없었다. 그들은 그저 마루, 그리고 이제는 마루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된 하치로와 함께 산책하고 놀고 시간을 보낼 뿐이었다. 민주는 켄지에게 마루가 꼬리를 흔드는 각도에 따라 기분이 어떻게 다른지, 귀를 움직이는 방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품을 할 때 어떤 심리 상태인지를 차분히 설명해 주었다. 이것은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 마루를 사랑으로 관찰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이었다. 켄지는 마치 어린 학생처럼 민준의 말을 하나하나 경청하고 자신의 낡은 일기장에 꼼꼼히 기록했다. 그는 특히 진돗개의 눈빛에 매료되었다. 진돗개는 다른 견종에 비해 감정을 눈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실제로 진돗개의 눈 모양은 아몬드 형태에 가까운데 이는 시야를 넓게 확보하기 위한 사냥개의 특징이면서도 미세한 감정 변화를 드러내는데 유리한 구조라고 한다. 켄지는 마루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서 기쁨, 슬픔, 호기심, 그리고 민준을 향한 무한한 신뢰 등 수만 가지의 감정을 읽어내는 법을 배워나갔다. 반대로 민준 역시 켄지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켄지는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개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노하우나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실질적인 기술들을 민준에게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다. 켄지는 특히 아키타의 인내심을 훈련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는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대신 개가 스스로 기다림의 의미를 깨닫고 주인을 신뢰하게 만드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었다. 켄지는 민준을 통해 잃어버렸던 초심과 겸손을 되찾았고 민준은 켄지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체계화하고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의 특별한 우정은 나이와 국적, 경험의 차이를 뛰어넘는 진정한 배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민준이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다가왔다. 켄지는 민준을 위해 조촐한 환송회를 열어주었다. 그는 민준에게 자신이 평생 아껴왔던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가죽 목줄을 선물했다. 이것은 나의 아버지가 그리고 내가 평생을 추구했던 진정한 교감의 상징일세. 이제 자네가 이 유산을 이어가 주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등 뒤로 마루와 하치로가 서로에게 몸을 기댄 채 지는 석양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 한 시대의 거장은 겸허히 퇴장하고 새로운 시대의 젊은 영웅은 이제 막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민준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 켄지의 훈련원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의 새로운 훈련 철학은 일본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전국에서 견주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몰려들었다. 켄지는 더 이상 아키타 전문 훈련사가 아니었다. 그의 훈련원에는 시바견, 푸들, 리트리버 등
다양한 견종의 개들이 국적과 품종에 상관없이 어울려 지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훈련원의 마스코트가 된 아키타 하치로와 민준이 떠나기 전 켄지에게 맡기고 간 진돗개 한 쌍이었다. 켄지는 민준과의 약속대로 진돗개들을 정성껏 돌보았고 그들의 뛰어난 능력을 다른 개들의 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예를 들어 사회성이 부족한 개들에게는 진돗개와의 교류를 통해 무리 생활의 규칙을 배우게 했고 자신감이 부족한 개들에게는 진돗개의 용감한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유도했다. 진돗개들은 특유의 영리함과 친화력으로 훈련원의 조교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 특히 켄지는 진돗개와 아키타를 함께 훈련시키며 두 견종의 조화를 탐구하는 데 몰두했다. 그는 아키타의 묵직한 인내심과 진돗개의 민첩한 판단력이 결합될 때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실험했다. 그는 두 견종을 파트너로 묶어 복잡한 수색 및 구조 훈련을 시켰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다. 아키타가 넓은 지역을 끈기 있게 수색하며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면 진돗개가 예민한 감각으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는 환상적인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켄지의 노력은 일본 재난구조견 협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전까지 일본의 구조견은 대부분 점원 셰퍼드나 리트리버 같은 서양 견종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켄지가 길러낸 아키타 진돗개의 구조견팀은 기존 구조견들을 능가하는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다. 아키타는 힘과 체력이 좋아 험지를 극복하는 데 능했고 진돗개는 영리하고 몸집이 날렵해 좁은 공간을 파고드는 데 탁월했다. 진돗개의 꼬리는 그들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인데 보통 위로 힘차게 말려 올라간 꼬리는 자신감과 건강함을 상징한다. 켄지의 훈련을 받은 진돗개들은 항상 꼬리를 꼿꼿이 세우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마침내 켄지의 아키타 진돗개 팀은 일본 최초의 아시아 토종견 구조대로 공식 인정받게 되었다. 이 소식은 한국에도 전해져 큰 화제가 되었다. 켄지는 공식 임명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영광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반려견을 끝까지 믿어준 한 청년의 순수한 마음과 편견을 넘어 위대한 우정을 보여준 두 마리의 개, 마루와 하치로 덕분입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배운 가르침을 세상에 전파할 뿐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대신 자신을 변화시킨 이들의 공을 겸허히 내세울 줄 아는 진정한 거장이 되어 있었다. 한편 한국으로 돌아간 민주는 수의사가 되어 작은 동물 병원을 열었다. 그는 단순히 동물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켄지에게서 배운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려견과 견주 사이의 관계를 개선해주는 반려동물 행동 상담가로도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그의 병원 한쪽 벽에는 켄지가 선물한 낡은 가죽 목줄과 함께 마루와 하치로가 석양을 배경으로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걸려 있었다. 어느 날 민주는 켄지로부터 한 통의 국제 전화를 받았다. 켄지는 자신의 구조견팀이 해외 재난 현장에 처음으로 파견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파견지가 바로 최근 큰 지진 피해를 입은 한국의 한 지역이라는 것이었다. 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우리가 자네들에게 진 빚을 갚을 차례인 것 같네. 우리가 가겠네. 하치로와 그의 새로운 파트너들과 함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민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하나의 작은 오해가 불러온 운명적인 대결. 그 대결은 두 나라의 자존심 싸움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마침내 국경을 넘는 숭고한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켄지가 이끄는 구조견팀이 한국 땅을 밟는 그날
과연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까? 그리고 민주가 마루는 옛 친구들과 어떤 모습으로 재회하게 될까? 그들의 위대한 유산은 이제 막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